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소식주의자입니다. 이 책은 미즈노 남보쿠가 쓴 절제의 성공학을 새롭게 번역한 책입니다. 남보쿠는 10세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싸움질이 심해 상처가 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세 때에는 술값 때문에 죄를 짓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추록하자마자 시중에 이름 있는 관상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관상을 본 결과 칼을 맞아 죽을 검난의 상이어서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으니 그걸 피하려면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절을 찾아간 남보쿠에게 그 절의 주지 스님은 거절하는 뜻으로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면 입문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남보쿠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보리와 콩으로 1년을 보내고 주지 스님을 찾아가기 전에 처음에 그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관상가는 칼에 맞아 죽을 상이 없어졌는데 뭔가 큰 공덕을 세운 모양이다 라며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남보쿠가 보리와 콩만 먹게 된 경위를 설명했더니 그것으로 음덕을 쌓게 되어 관상까지 바뀌었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남보쿠는 스님이 되기보다는 관상가가 되기로 뜻을 세우고 험난한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남보쿠가 관상학에 뜻을 두게 된 것은 21세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전신의 상을 배우기 위해 3년간 이발소에서 일하며 두상과 면상을 공부했고 목욕탕에 때밀이를 하며 몸의 상을 공부했고 죽은 사람의 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3년간 화장터 인부로 일하며 뼈와 골격을 공부했습니다. 남보쿠는 단식과 폭포 수련 등의 어려운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 고행의 결과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보쿠 자신의 관상은 보잘것없었습니다. 키는 작고 얼굴은 답답하고 비좁아 대범치 않으며 입은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인당은 좁고 눈썹은 엷었습니다. 코는 낮으며 광대뼈는 붉어지고 이빨은 짧고 가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본인이 기록한 것입니다. 보기 드문 빈상이었지만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큰 깨달음에 따라 매일 보리 한 옵 반과 채소 한 가지로 음식을 절제하고 쌀로 된 것은 떡이라도 먹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말년에는 가옥과 7채의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보쿠는 1757년에 태어나 그 당시로는 비교적 장수에 속하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소에 따라 운명의 길흉이 결정됩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길흉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분이면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뱃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폭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십시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하루 세 끼를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하는 사람은 악상에다 빈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며 자손에게 그것들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 노동이 심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예외가 됩니다. 생각과 달리 근육형과 비만형은 단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대부분 겉보기에 마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비록 지금 길상이라고 해도 운세는 흉한 법입니다. 식사를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운명을 관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먹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한다고 해도 불규칙한 식사는 절제를 망쳐버립니다. 그러나 소식을 실천하며 식사량이 일정하고 식사 시간까지 규칙적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굳건한 법입니다. 영혼이 굳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배불리 먹고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귀인에게는 식이 있고 소인에게는 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품이 훌륭한 귀인은 식사도 규칙적이고 소식하는 데 반해 인품이 천한 소인은 대부분 불규칙하게 먹고 폭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음식을 통해 천명을 얻고 소인은 음식을 통해 병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실천하면 천한 태생이든 흉한 관상이든 스스로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절제하여 소식하며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곡식과 채소로 검소한 조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천수를 다하고 죽는 법입니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대의 신분이 귀하든지 미천하든지 일반일체를 실천하십시오. 즉, 밥 한 그릇에 반찬 한 그릇으로 식사를 하십시오. 소식과 조식을 동시에 실천하면 일찍 죽는 법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법도 없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평생 먹을 양만큼의 식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식하고 폭식하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먹을 양을 30년 만에 다 먹으면 30을 살고 100년 동안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살게 됩니다. 상의 기륭과는 상관없이 젊었을 때부터 미식을 하는 자는 늙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립니다. 더구나 미천한 사람이 신분에 맞지 않게 3년 동안 미식을 하면 젊음이 다하기 전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관상이 대단히 좋더라도 젊을 때부터 미식을 삼가야 합니다. 미식이란 음식에 대한 교만하고 사치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젊어서 부와 명예를 가지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하고 대식하는데도 나름대로 보군이 있어서 집에서 죽는다 해도 죽을 자리에 누웠을 때 가족을 아주 힘들게 하고 큰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원기가 왕성하다는 말에서 기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원기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의해 좌우됩니다. 기를 뜻하는 한자 기를 보면 사람이 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일정하게 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원기가 쇠퇴되고 하늘의 기운 또한 쇠퇴됩니다. 식을 정하는 일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식이 정해지면 기도 스스로 침정되고 기가 침정되면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에 절제하는 사람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나 돈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소홀히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그 사람에게 배당해준 복이 연장되므로 명도 자연히 연장되는 법입니다. 떠돌이 유민들은 언제라도 굶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모두 먹어치웁니다. 이런 사람은 음식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과 생명까지 먹어치우는 인물입니다.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는 품성으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식은 모든 부와 장수의 근본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음식을 두려워하십시오.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두려운 존재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식의 기준은 옛날부터 복팔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뱃속을 8알만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놓는 것입니다. 나는 복팔분보다 복육분을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현자의 경지라서 실천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선 복팔분을 실천하십시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팔분 하듯이 모든 사람을 겸허히 대하고 모든 일에 조심한다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나 물건을 만드는 공인이나 훈련을 하는 군인 등 육체를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대식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의 강약에 따라 먹는 음식의 많고 적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대식해야 하는 육체 노동자라 하더라도 남보다 음식을 절제하는 자는 얼마 안 가서 육체 노동에서 해방되고 입신 출세하게 됩니다. 육체 노동자는 일을 해서 많이 벌기도 하지만 매일 대식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 모두에게 음식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매일매일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재화를 모으려는 사람은 항상 적은 돈이라도 군주와 같이 존경하고 한 양이라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돈을 지불할 때에는 마음속으로부터 이 돈이 다른 곳에서 귀하게 쓰이길 바라는 존경의 마음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빈궁한 빈상이라도 많은 재화를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아껴주고 존경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찾아가기도 싫고 찾아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돈도 이와 똑같이 운행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돈을 가진 재산가들은 한 양의 돈이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적은 음식도 소중히 대하며 적은 돈도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분수 이상으로 먹는 자는 매일 하늘에 대해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먹어치운 음식은 모두 똥오줌으로 변할 뿐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빚을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빌려준 이가 사람이라면 독촉이라도 하지만 하늘은 독촉도 없이 조용히 부와 명예와 수명을 거둬들이고 맙니다. 몸과 영혼은 집과 주인의 관계와 같습니다. 주인이 방탕하면 집이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절제하는 자는 영혼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육체도 저절로 굳건한 법입니다. 술과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미식하고 대식하는 자는 섭취한 음식이 몸에서 썩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출세와 영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식하여 배가 부르면 기분이 무겁고 잠이 오기 마련입니다. 잠이 깬 뒤에도 몸이 무겁고 머리도 맑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과식에 의해 심기가 풀려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기가 풀리면 근육도 풀어지게 됩니다. 이는 집의 기둥과 대들보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커다란 효를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는 자는 진정한 효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어려운 경전을 통해 도를 배우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가 비로소 도를 이루었다 할 수 있습니다. 관상의 기륭에 관계없이 자기가 장차 출세할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내가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는 것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에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야윈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야위였으나 심기가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식탐을 부려 과식하게 되면 기가 무거워지는데 이 상태를 심기가 야위였다고 합니다. 병들어 몸이 야윈 것과 소식으로 몸이 야윈 것을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이익이나 보답을 기대해서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음덕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음식을 식록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음덕입니다.
따라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베풀미 아닙니다. 그것은 받은 사람의 음식일 뿐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절제하여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참다운 베풀미입니다. 절대 그대의 신분을 넘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항상 가장 미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그대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사람이나 국가나 모든 패망 이전에는 항상 욕심이 놓여 있습니다. 음식을 두려운 마음으로 절제하고 삼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큰 뜻을 이룰 수 없는 법입니다. 세상에서 커다란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은 모두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 한 방울, 불씨 하나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항상 정신을 맑게 유지합니다.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항상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의 훌륭한 옷과 집이 부럽다고 탐하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절제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작거리의 속인들은 성미가 강하고 급합니다. 또한 자주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고 미천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술과 고기를 포금하고 폭식한 결과 겉모습만 원기 있고 호탕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식으로 원기를 온화하게 가꾼 사람이 입신 출세하면 평생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원기는 꾸준히 그리고 서서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모든 일에 절제하고 사람과 일을 대하는 자세가 신중해야 합니다. 10사람 몫의 신중함을 갖는 사람은 10사람만큼의 입신 출세를 할 수 있고 10,000명만큼의 신중함을 갖는 사람은 10,000명만큼의 발전이 있는 법입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음식으로 절제하여 소식하는 일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부귀는 사방에서 가난이 모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가난은 부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부자가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을 알고 그것을 헤아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의 근본은 가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를 얻더라도 항상 가난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매일 먹는 식사도 상하 구별 없이 식솔이나 하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본인이 보리와 잡곡으로 소식한다고 하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가 술을 마시지 않고 소식하며 훌륭한 인품을 키워간다면 하인들은 저절로 그대를 흠모하여 따라올 것입니다. 물건을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됩니다. 쓸만한 물건이 버려져 있더라도 시중들은 아랫사람들을 호통치거나 나무라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잔치상을 탐하는 이유는 음식에 양념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양념은 반드시 허기를 유발합니다. 없는 허기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배가 이미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념들이 코와 입을 자극하여 자꾸 뱃속에 음식을 집어넣게 유혹합니다. 과도한 양념은 기생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생집을 드나들어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념은 소금 하나로 족합니다. 소금 간만한 단순한 음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진정으로 열심히 가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일을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는 사람이며 식사를 절제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폭식하는 것은 매일 음식을 변소에 버리는 것과 같이 무서운 일입니다. 더욱이 혀를 만족시키는 음식을 많이 먹는 행위는 자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벼슬아치들은 대대로 수명이 짧은 반면 먹을 것이 없는 산촌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맛있는 음식으로 수명을 단축하고 가난한 자는 청빈한 음식, 즉 조식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법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오래 쌓여야 그 가치가 빛나게 되고 악이라는 것도 오래 쌓여야 그 해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조급해 하십니까? 그 조급함이 그대를 망칠 것입니다.
하늘은 그대의 진정한 마음을 먼저 보지만 그대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음덕도 함께 보는 법입니다. 서리도 밟아야 단단한 얼음이 된다는 뜻처럼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세월을 쌓으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품격이 변하면 관상도 변합니다. 품격이 변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음식의 절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신이 안정된 사람 중에 식탐이 있어 대식하는 사람을 나는 한 명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식과 품격은 서로 주고받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몸과 마음을 가꾸어 키우는 근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므로 어두운 밤에 방향을 잃어 길거리를 방황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진정한 음덕이란 남에게 알려지지 않게 행하는 선행을 말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쌓는 덕이 진정한 음덕입니다. 곡식이 땅에 떨어져 있어도 참새를 생각해서 이것을 줍지 아니하는 것이 음덕입니다. 음식도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놓는 것이 음덕입니다. 뱃속이 6알이나 8알이 차기 전에 더 이상 먹지 않는 것도 음덕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만물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으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음덕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음식이 있고 음식이 없으면 그 생명은 죽게 됩니다. 따라서 한 끼를 헛되이 대하는 자들은 하늘이 내려준 천수를 손상시키는 자들입니다. 미식하고 대식하고 폭식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손님으로 가면 밥상에 산의 진미가 나옵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참고 많이 먹는 것은 잘못입니다. 먹는 만큼 뱃속에 들어가서 전부 똥오줌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로 절제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소식하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음덕이고 자비입니다. 남겨진 음식들은 식솔들이나 하인들이 먹을 수 있고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으므로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비록 버린다 해도 닭이나 개나 돼지 등 가축의 먹이로 쓰일 수 있으므로 생명을 양육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똥오줌은 식물의 거름으로 쓰일지언정 다른 동물을 직접 양육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한 숟가락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겨 변소에 뿌려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깨달음의 경지는 정신을 다스리는 것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 음식을 다스리는 것이 정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그대는 깨우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마음이 흐트러지는 가장 최초의 발단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경지에 오르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부동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론 그것이 길고 지루한 인생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최고의 경지는 그처럼 느리고 지루한 작은 습관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고 부동심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부동심의 경지에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기가 쉽고 큰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옷이나 집도 자기 신분에 맞아야 길한 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마음고생입니다. 입는 옷이나 사는 집이 자기 신분보다 화려한 사람은 겉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겉을 꾸미는 사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항상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고생이 항상 끊임없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와 반대로 옷차림이나 집이 자신의 신분에 비해 소박하고 검소한 사람은 항상 내면이 차고 넘쳐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사치스런 옷이나 장신구로 치장하게 됩니다. 또한 누가 자기 집이 누추하다 말할까봐 노심초사하여 빚을 내어 지붕을 높이 올리거나 연못을 만들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기만하고 세상을 기만하는 사람으로서 평생 마음고생만 하다가 자식들에게 빚을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나는 이런 자들을 평생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매사에 사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주 중에서 음식이 근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근심 걱정의 근원입니다. 늦잠을 자는 사람은 하루 종일 몸을 허둥대는 법입니다.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반나절에 해치우려고 하여 허둥대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제하여 소식하는 것을 가장 중히 여기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 소양 발달의 기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건 하나라도 소중한 사람처럼 대하십시오. 사람과 만물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소중히 하고 남을 도왔다는 그 마음도 버리십시오. 그러면 물건도 당신 앞에 쌓이고 사람들도 당신 앞에 군중처럼 모여들 것입니다. 자손에게 물려준 재산은 자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의 멍해로 작용하여 자식들에게 원수가 되는 법입니다. 1년 내내 산과 들에 과일과 채소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면 누가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땀 흘리는 기쁨을 어찌할 것이며 만물의 소중함을 어찌 알겠습니까? 만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어찌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겠습니까? 소식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찌 도의 경지에 이르겠습니까? 물려받은 재산을 생각하며 헛되이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들을 나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자식을 번영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절제를 실천하는 본을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절제함의 근본인 소식을 실천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하는 음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풍을 물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일에 앞서 절제의 가풍을 물려주기를 힘쓰십시오. 천하에 귀중한 것이 있으니 생명입니다. 생명을 지속시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루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죽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실천은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실천을 머뭇거리지만 깨달은 그대는 그래서 훌륭합니다. 장수의 초입에 들어선 셈입니다. 지금까지 소식주의자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꼽은 이 책의 키워드는 절제입니다. 특히 음식의 절제를 강조해서 소식을 강조한 책이죠. 제가 좋아하는 북튜버 책추남님이 있는데요. 그분과 만나서 절제에 성공하게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책의 주제가 절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책추남님은 이 책의 근본은 절제가 아니라 사랑이다. 만물에 대한 사랑에서 절제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해석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절제의 반대말은 뭘까요? 탐욕입니다.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탐욕 또는 욕심과 욕구는 무엇이 다를까요? 욕구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욕구라고 할 수 있죠. 필요 이상 가지려는 것, 필요 이상 먹으려는 것이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한마디로 탐심, 탐하는 마음입니다. 밥을 적게 먹으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죠. 밥심으로 살고 먹는 재미로 사는데 먹는 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말이죠. 저도 이제는 그런 권유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굳이 남의 인생에 배나라 감나라 얘기할 이유가 없죠. 다만 채식과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경험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저는 채식과 소식을 실천한 지 약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졌고 처음에는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낍니다. 체중 측면에서가 아니라 몸의 어떤 신진대사 측면에서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낍니다. 중간에 건강검진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각종 수치가 좋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식과 소식의 가장 좋은 점은 제 생각에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고 생각은 더 명료해졌다고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세 끼 밥을 챙겨 먹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하루 두 끼를 먹고 있는데 기상 직후에 아침 식사로 과일과 견과류 약간을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 일반적인 식사로 한 끼를 먹습니다. 보통은 점심을 먹고 저녁에 약속이 있으면 저녁을 먹죠. 정식 식사라고 할 만한 것은 한 끼를 먹는 셈인데 이렇게 먹으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여러 번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복의 즐거움보다 뱃속에 비어있는 공복의 쾌감이 더 큽니다. 하루에 한 번 공복을 느낄 때 온몸의 세포가 부르르 몸을 떨면서 살아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머릿속도 맑은 느낌을 받죠. 물론 겉으로 보기엔 말라 보이고 기운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붙지 않죠. 그런데도 저는 1년 반의 소식과 채식 실험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소식과 절제. 저는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